자, 그러면 4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인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조건 순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선택할 때 우선 가로축과 범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출력 형태의 가로축에 보면 지금 현재 종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도서관명과 같이 데이터 8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범례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로막대와 끝근선의 이름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세로막대는 방문자 수입니다. 그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문자 수를 이렇게 이름과 같이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장서 수가 있죠. 끝근선의 모양은. 자, 컨트롤 키를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장서 수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F11번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F11번 키를 누르면 차트 시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나는 F11번 키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Alt 키를 누르고 F1번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크시트 안에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인식이 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도서관명, 그 다음에 자, 방문자 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장서 수까지 했는데요. Alt F1번 키나 F11번 키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삽입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차트 안에 일반적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나타내도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꼭 제가 설명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시트가 이렇게 나오면요. 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면 되죠. 자, 1번에 지금 조건을 보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이미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제1작업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가로축의 자료가 6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8개잖아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제1작업에서 이미 선택해서 가져와도 되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차트 시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여기 위에 리본 메뉴에 데이터 선택해서 자, 행렬 전환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왜 행렬 전환을 하냐면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체크박스를 해제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자료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축에 보면 종로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정도서관, 도서관, 그 다음에 마포, 그 다음에 마포가 있는데 서울은 없죠. 그럼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다음 거죠. 요것도 해제를 해주고,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료 2개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행렬 전환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가로축에 지금 이런 식으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내가 먼저 자료를 선택할 때 제1작업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제거를 하고 선택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차트 시트로 다 가져온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7번에서 다시 데이터 선택으로 해서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순서대로 일단 하다가 출력 형태와 맞게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2번에서 한번 고쳐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새 시트로 이동을 하기예요. 자, 이것을 차트 1번을 플러스 탭 뒤로 이렇게 옮기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해서 시트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 다음 4번은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을 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 지금 디자인에 들어가면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 있죠. 여기서 3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 중에 1번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요. 차트의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에 분홍 박엽지를 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걸 순서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5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6번을 하고 5번을 하게 되면 차트 제목이 바뀌게 돼요.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질감의 분홍 박엽지니까 지금 이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예, 채우기로 들어가서 질감을 분홍 박엽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이 둘 다 그 분홍 박엽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림 영역을 흰색의 배경 1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 영역만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테마색에서 흰색의 배경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서 차트의 제목을 하나 써줄 거예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상자를 클릭해서 지금 6번에 나오는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홈 탭에서 굴림도 되어 있고, 자, 20포인트 이렇게 글자를 쓸게요. 굴림의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우기는 흰색이 배경 1이네요. 그죠? 이렇게 테마색에서 흰색이 배경 1을 주고, 윤곽수는 여러분들이 자동을 주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요. 쉽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순서대로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7번에 장서수 계열을 표식이 있는 끝건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가로축이고 요게 기본축이고, 요 기본축을 마주보는 축이 보조축인데요. 장서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색깔이 주황색이죠. 그래서 요 주황색을 바로 선택을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바로 진짜 여기 가로축에 0에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가냐면 서식에서 보면 여기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목록 단추를 누르면 장서수, 계열 장서수라는 글자가 있죠. 요것이 바로 보조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니까 그냥 찍으면 되는데요. 0에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서식에서 여기 지금 차트 계열의 장서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료가 우클릭을 하겠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을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조축이 생겼어요. 자, 보조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요것을 지금 차트의 종류를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의 종류를 어떻게 바꾸냐면 요 장서수인 것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고 끝근선형인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체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확인 버튼 눌러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7번의 첫 번째 문장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리고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고로 해서 나타내는데요. 자,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 표식이 네모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표식 자체가 요게 표식이잖아요. 그죠? 이 표식이 네모가 아니죠. 그래서 요것을 먼저 고치고 레이블 값도 주도록 할게요. 레이블 값은 바로 출력 형태에서 숫자 값을 얘기해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서대문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값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되죠. 한 번 더 클릭을 할게요. 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여기에
데이터만 선택이 되고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데요. 이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맞춤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위치를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출력 형태 하나가 맞춰졌죠. 자, 그리고 지금 표식도 바꿔볼게요. 자, 이 표식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채우기 및 선에 들어가면 표식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체크를 하고 네모를 선택해 주면 돼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네모나 세모나 아니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죠? 마른 목걸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크기는 지금 10포인트를 했으니까 10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지금 여러분 7번에 계열에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고 표식은 네모로 하고 레이블 값도 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이 파선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파선인데요. 여기 데이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거 선을 클릭해서 선에서 파선을 주는데 여기 실선이 아니고 파선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대시 종류가 보이죠? 여기 대시 종류. 이 대시 종류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파선이라는 것이 보여요. 근데 이게 색깔이 굉장히 연하죠. 연한 이유가 여기 색 자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색 톤이에요. 요거를 검정 텍스트 1로 하면 색깔이 좀 진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세요 했는데 여기 지금 기본 축이나 보조 축 자체를 보면 돼요. 자, 기본 축을 클릭해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지금 8만이고 한 눈금의 단위가 주 단위인데 기본 축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보조 축을 가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백건이 나왔잖아요. 이 공백이 나온 것은 데이터가 지금 샵 콤마 샵 3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지금 어떻게 주냐면 0으로 줘야 되니까 이걸 숫자로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축서식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이 여러분 보이죠? 여기서 샵 콤마 지금 샵샵샵으로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숫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샵 콤마 샵샵 0으로 우리가 줄 때 쓰면 됐는데 그죠? 이렇게 0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0권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넣을 때 샵 콤마 샵샵 0권으로 넣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보면 지금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지금 그리고 단위가 15,000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단위를 만이 아니고 15,000으로 최대값도 75,000이니까 75000이라고 주고 그리고 주 단위 자체도 여기를 1호 000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에서 차트의 모양이 잠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범례를 고치는데요. 자, 이 범례를 클릭한 다음에 이 범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막대가 어떤 이름이고 이 끝건선이 어떤 이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범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선택하고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1작업을 할 때는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을 썼는데 그래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크잖아요. 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을 이제 쓰지 못하고 한 줄로 다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는 데이터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범례는 항상 지금 8번에 있듯이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삽입해서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도형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도형은 타원형 설명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명선인데요.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타원형 설명선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임의에 일단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씁니다. 최다 장서수라고 썼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것을 여러분들 글꼴을 뭘로 주면 될까요? 맑은 고딩요? 아닙니다. 예, 굴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면색은 자동으로 해도 돼요. 예, 자동 그대로 두는데 글꼴의 색깔도 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맞춤을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노란 점 있죠. 이것이 조절점이니까 이 조절점을 여기 숫자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왔나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 기본 축의 선도, 그리고 가로축과 그리고 보조축의 선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본 축을 선택한 다음에 아가진의 채우기 및 선에 가서 실선을 하는데 이 컬러의 색깔이 회색이 아니고, 그죠? 어떻게 주면 돼요? 예, 검정의 텍스트 1로 주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실선이면서 검정의 텍스트 1 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실선이면서 검정의 텍스트 1로 들어가면 선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고, 또 이런 방법 외에 또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굴림의 11포인트의 글꼴의 색깔을 정확하게 이렇게 줘도 선이 명확하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 작업은 조건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만 해주면 틀린 거 없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